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이제 자기 전이나 이동 중에 가볍게 들으면서 핵심만 딱 정리하는 원샷 원투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분명히 경제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 이 경제학의 역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듣기만 해도 중요한 개념들이 머리에 그냥 쏙쏙 박히도록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주제 확실하게 정복하고 가자고요. 아니, 보통 상식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도 더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믿기 좀 어렵지만 경제학에는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궁핍화 성장 이론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장이 말이죠. 어떤 조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이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아주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하긴 하지만요.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니까 오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정확한 정의부터 딱 짚고 갈게요. 궁핍화 성장이란 뭐냐? 우리나라가 특정 수출품 생산에만 너무 치우쳐서 경제 성장을 이뤘더니 그 결과로 바로 그 수출품의 국제 가격이 폭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파는 물건값은 막 떨어지는데 사오는 수입품 가격은 그대로거나 비싸져서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후생수진이라고 하죠? 이 후생수진이 성장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궁핍화 성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건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뜯어보면요, 이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입니다. 간단해요. 가로축은 이 나라가 수출하는 물건, 즉 수출품 X제고요. 세로축은 수입하는 물건, Y제를 나타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 이 제로점에서 시작됩니다. 경제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나라는 이 제로점에서 생산하고 또 소비하면서 일정 수준의 만족, 즉 후생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때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 비율, 우리가 교역 조건이라고 부르는 건 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그 성장이 좀 특이했어요. 다른 분야보다도 수출품인 X제 생산에 기술이 집중되면서 아주 크게 편중된 수출 편향적 성장이었던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확장되면서 가로축인 X축 방향으로 훨씬 더 길게 쭉 뻗어나간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X제를 예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늘어난 X제가 세계 시장에 확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X제의 국제 가격이 폭락하면서 교역 조건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교역 조건선이 저 가파른 파란색 선에서 훨씬 완만한 빨간색 선으로 확 누워버린 거,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가 파는 건 헐값이 되고 사오는 건 비싸진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거죠. 그 결과 이 나라는 이제 새로운 점, 이 원점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점을 잘 보세요. 성장하기 전에 이 제로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더 안쪽에, 즉 원점에 더 가까운 무차별 곡선 위에 있죠. 무차별 곡선이 국민 전체의 만족도를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건 곧 나라 전체의 후생 수준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장을 했는데 더 가난해진 거죠. 역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 표가 방금 본 그래프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딱 요약해 줍니다. 성장 전인 이제로 상태에서는 교역 조건도 좋았고 후생 수준도 높았는데 성장 후인 이원 상태에서는 교역 조건은 악화되고 국민 후생은 오히려 낮아졌죠. 이것이 바로 궁핍화 성장의 무서운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제 이론에서 정책으로 한번 넘어가서 국가가 이 궁핍화 성장의 덫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수출품에 관세를 매겨서 수출 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왜냐?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아서 교역 조건 악화를 방지하고 성장을 통해 얻은 이득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지 않게 국내에 묶어두려는 전략인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해법이고요. 현실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 직전 최종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궁핍화 성장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떠올려야 할 핵심 조건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정말 초집중해 주세요. 궁핍화 성장은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발생합니다. 첫째, 성장이 수출 산업에 극도로 편중되어야 하고요. 둘째,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세계 가격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소위 말하는 대국이어야 합니다. 작은 나라가 수출 좀 늘린다고 세계 가격이 꿈쩍이나 하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낮춰도 수요가 그만큼 크게 늘지 않아야 결국 가격 하락 효과가 물량 증가 효과를 압도해서 총 수입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 반드시 세트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성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세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둘의 결합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궁핍화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어렵고 지칠 때도 많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어려운 개념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함께 공부한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꾸준함이 결국 합격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배운 내용 자기 전에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봐요. 혹시 오늘 내용을 들었는데도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실력 있고 정말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경제학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화이팅!